링 비디오 https://downsub.com/ 물음표 URL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mgfpjntxgw8 딸아이 돌보기는 어쩌려고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남편의 여동생이 큰 소리로 소리쳤는데 그 순간 남편의 굳은 표정을 보며 분명 저를 옹호해 주실 거라 생각했지만 아이를 포기하고 이제 낙태를 해라. 내 희망은 쉽게 배반당했어. 형수는 물론이고 남편까지 나에게 그런 끔찍한 말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놀라서 울음이 그치지 않았어. 알았어. 떨리는 목소리로 포기하다. 나는 페이지라고 한다. 나는 30살이고 결혼한 2년차다. 남편 대릭은 회사원인데 결혼 전부터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가끔 늦게 도착한다. 남편을 부양하고 싶어서 일이 너무 힘들 것 같았던 데이트를 위해 결혼 후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주말에 쇼핑을 가거나 함께 요리하는 등 행복과 소소한 일을 찾았습니다. 데릭의 부모님은 데릭을 남겨두고 돌아가셨습니다. 마리아 자매와 3살짜리 딸 로지 마리아가 1년 전 이혼한 뒤 로지와 함께 우리 동네로 이사했다. 이후로 마리아는 평일마다 우리 집에 오기 시작했고 로지는 아이 때문에 힘들다며 정오부터 밤늦게까지 나와 함께 있었다. 늦은 밤 엄마를 위해 울던 로지가 잠들었을 때 마리아가 돌아와 대충 깨우고 있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로지는 사랑스럽지만 어느 날 밤마다 엄마를 위해 우는 로지를 보니 마음이 아프다. 그녀가 로지를 데리러 왔을 때 그녀는 그냥 어깨를 으쓱하고 마지못해 제대로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왜 주부인지에 대해 마리아에게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로지를 돌볼 수 있어야 하지만 마리아는 그녀의 어머니입니다. 로지가 매일 나한테 로지를 두고 간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 아이도 가질 수 없는데 그렇게 고상하고 위대하게 행동하지 마. 데릭이 소리를 지르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방으로 갔는데 왜 내가 단지 왜 소리를 지르야만 하느냐? 사실을 말하면서 나는 깊은 숨을 쉬며 데릭의 짜증을 진정시키고 우리에게 아이가 없는 것은 단지 내 잘못이 아닙니다. 데릭에게 아이를 갖고 싶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그는 항상 주제를 회피했고 마리아도 시작했습니다. 로지를 나한테 맡기고 주중에는 물론이고 주말에도 아이를 돌보라고. 데릭이 쉬는 날이면 데릭이랑 데이트도 하기 시작했는데 내 한계에 도달해서 로지도 놀 수 있도록 다 같이 공원에 가자고 했는데 마리아 나랑만 같이 나가고 싶어 하는데 그건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왜 우리가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조정해야 하는가? 나는 데릭이 항상 마리아가 말한 대로 하고 로지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가. 마리아가 엄마에게 조용히 하라고 부르는 것을 쫓아다니는 것에 놀랐습니다. 집에 있어야 하니까 저쪽으로 가. 마리아는 로지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쾅 닫고 데릭과 함께 나갔다. 울고 있는 로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고 마음이 아팠다. 동시에 이기적인 말을 하는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며칠 동안 몸이 좋지 않아 의사에게 가서 임신 12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임신에 너무 기뻤습니다. 데릭에게 즉시 말하고 싶었지만 그는 집에 늦게 올 거라고 해서 다음 날 쉬는 날 그에게 말해주기를 기대했어요. 데릭이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서 웃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아침 준비를 하다가 마리아가 또 예고 없이 로지를 데려다줬어. 오늘도 데릭을 데려갈 거야. 마리아, 이제부터 나 대신 로지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건 어때? 로지가 하는 태도는 어때? 친구들, 보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한 페이지 마리아는 희죽희죽 웃으며 허가 없이 아침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몇 번이나 멈추지 않는다고 말해도 묻지도 않고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은 아침. 벌써 왔군요. 마리아, 오늘 세일 중이군요. 가자. 마리아가 입에서 음식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드릭이 열성적인 것 같아서 서둘러 말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나중으로 남겨두세요. 지금 마리아랑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해요. 허데릭은 그게 자기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어요. 웃으며 소식을 전했어요. 안녕하세요, 데릭. 임신했어요. 제 12주 됐어요.
정말 우리 오래됐어요. 기다렸어요. 자기야, 당신은 아버지가 될 거예요. 나는 기쁨에 활짝 웃는 것을 숨길 수 없었지만 대릭은 말없이 서서 깜짝 놀랐습니다. 농담이군요. 남편의 반응에 신뢰합니다. 대릭이 불가능하다고 중얼거릴 때 놀란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갑자기 밝아지던 마리아 표정이 확 바뀌네. 잠깐, 정말 이 아이를 낳을 생각이냐? 당연히. 마리아가 이런 질문을 해서 깜짝 놀라더니 화를 탁자에 손을 내리쳤다. 웃기지 마. 그게 안 되잖아. 뭐 내가 아기를 갖는 것은 마리아의 생활비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그녀의 말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신의 아이 때문에 우리의 생활비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대릭으로부터 매달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은 나에게 전혀 몰랐던 소식이었습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고 내 돈이니까 쓸 수는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내 여동생을 돕는 게 뭐가. 대릭은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져 나를 노려봤다. 나는 어이가 없었지만 말을 하려고 애쓰는 동안 마리아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대릭을 누르며 안녕 대릭,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매달 이 K를 줄 것입니다. 물론 이 K와 나는 $800만 얻습니다. 마리아는 나를 의기양양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아기에 뒤틀려 있었습니다. 나는 대릭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고 의자에 쓰러졌습니다. 대릭은 내 앞에 서서 낙태하겠다고. 무슨 소리야? 나는 마리아와 로지를 버릴 수 없다. 로지는 확실히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아이보다 더 귀여워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우리 아이였지요.가 자연스럽게 내 기쁨을 공유할 줄 알았는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마리아의 불합리하고 이기적인 요구를 그토록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나의 신뢰와 사랑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분노의 눈물과 슬픔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넘쳤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깨물었고 그동안 대릭과 마리아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을 계속 잘 돌봐줘서 기뻐서 마리아의 잘난 척하는 미소에 반응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녀를 무시했고 더크와 마리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떠났고 로지는 뒤에 남겨두고 엄마 로지는 슬프게 울면서 늘 뒤에 남겨두고 내가 보살펴야 했습니다. 처음에 혼란이 해결되면서 다시 마리아의 아이를 포기해야 했지만 내 안에 분노가 솟아올랐다. 주먹을 꽉 쥐는 그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음날 대릭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지금까지 대릭의 은행 계좌를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그 사람이 얼마를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저는 저축한 돈과 재택근무 수입으로 생활비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일한다고 불평하지 않고 집안을 부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약 4K의 월급 예치금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은행. 추가로 조사한 결과 이것이 무엇인지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관련 내용을 발견하고 대릭의 회사에 전화했는데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에 직면했습니다. 한편 대릭이 저를 볼 때마다 그는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낙태를 하시나요? 그 사람이 우리 아이의 생명을 쉽게 버릴 수 있고 매일 마리아가 아무렇지도 않게 떨어져 나가고 입덧이 시작될 때마다 한순간도 쉬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집에 걸 알면서 그 사람을 보는 것조차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오후 저녁은 엄마가 로지 좋아하는 것 뭐든지 할 거예요. 마리아가 아이를 데려왔을 때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했어요. 아, 미트로프를 원해요. 로지가 오늘 엄마가 오신다고 기뻐서 그래 음식을 많이 준비할 거라고 했어. 입덧으로 요리를 못해서 정말 마리아는 어머니의 요리를 좋아해서인지 오후에 일찍 와서 칭찬을 해서 이상하게 기뻐 보였습니다. 오셔서 음식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소파 나는 보기 드문 평화로움을 느꼈다. 그리고 유난히 이른 저녁에 일반적으로 밤늦게까지 로지를 찾아오지 않던 마리아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자마자 도착했다. 맛있어 보인다. 그녀는 식탁에 있는 음식을 보고 환호하고 기다리지 않고 먹기 시작했다. 탐욕스러운 먹는 사람. 마리아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오후 7시에 행동했다.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들러서 우리는 로지 옆에서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로지는 시끄럽게 계속해서 먹어치웠고 대릭이 오후 8시에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탐욕스러운 식욕으로 어머니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내 부모님을 보고 놀랐지만
한동안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식탁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즐거운 가족 모임처럼 보였지만 저녁 식사가 끝나고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나는 어머니에게 눈길로 신호를 보냈고 어머니는 로지를 위층으로 데려갔습니다. 대리기 은행 계좌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월급이 4K가 왜 비용으로 $800만 주나요? 아버지는 내 옆에 앉아 인상을 찌푸리며 팔짱을 꼈습니다. 데릭은 여전히 소파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마리아를 바라보았습니다. TV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마리아가 계속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 많이 줬어요. 돈이 부족하다는 나의 불만이 늘 과소비라는 비난으로 이어지는 게 웃긴데 당신은 당신에 대해 다른 태도를 갖고 있어요. 언니 넌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어. 저축도. 재택근무도 하고 있어. 데릭은 내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뻔뻔하게 정당화했고 나는 그가 열심히 일한다고 믿고 돈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런 방식은 참을 수 없었고 나는 좌절의 눈물을 참아 내 사랑하는 여동생이 고통받는 것을 견딜 수 없지만 당신은 강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 페이지 당신과 나는 다릅니다. 나는 섬세합니다. 데릭 마리아가 끼어들었고 데릭은 비난하지 마세요. 기분이 훨씬 좋아진 같았고 우리 가족도 틀리지 않았어. 내 유일한 가족은 마리아지만 나도 너의 가족이야. 허 아내는 가족이 아니야. 신뢰합니다. 나는 함께 가족을 이루기를 바라며 그와 결혼했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그런 것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하인처럼 집안일을 하면 될 것 같은 기분이니까 귀찮은 는 빨리 없애버려. 이제 투덜대지 말자. 난 으스스한 평온함을 느꼈다.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고 내 옆에 앉은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결심을 이해해. 알았어. 너의 마음을 이해하기 전에 계속해서 몇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데릭에게 은행 계좌 데이터를 다시 제출했는데 그 데이터는 특별한 날 없이 귀사에서 정기적으로 이체되는 15,500입니다. 아, 그게 뭔데요? 제가 귀하의 아내가 수술을 했기 때문에 회사가 귀하에게 준 보상입니다. 맞죠? 데릭 회사에 전화했을 때 수술 진행 상황을 물어보고 놀랐어요. 데릭이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는 걸? 됐어요. 이상한 수술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지 않나요? 데릭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저를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쳐. 마리아가 로지 보육비를 낼 수 없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불쌍한 마리아는 전 남편으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데릭은 돈 때문에 회사를 속이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의 빨간색을 비웃을 뻔했습니다. 분노에 직면했지만 로지는 보육권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 순간 어색하게 외면했습니다. 데릭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가 다니지 않는데 보육비가 왜 필요한가요? 데릭은 마리아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감지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리아 그만해. 로지가 보육원에 다니고 있어요. 페이지 그런 이상한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마리아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그녀의 눈은 겁에 질려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당신은 정말 마리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당신은 이것이 사실상 사기라고 자신을 설명합니다. 데릭은 눈살을 찌푸리며 마리아를 노려보았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무서운 얼굴. 그런 다음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마리아의 비밀 소셜미디어 게시물에는 다음과 같은 게시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남자와 함께 보는 전망이 최고예요. 이건 마리아가 말을 더듬는군요. 눈에 띄게 긴장돼서 ATM인 형제가 있어서 기뻐요. 현금이 부족하지 않았어. 전번에 새 신발을 살 때 자녀 양육비를. 여기에 더 많은 게 없지 않나요? 그냥 무시하세요. 데릭의 이마 혈관이 분노로 떨리고 불룩해졌고 마리아는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다소 재미있어서 그녀의 게시물을 계속 읽었습니다. 내 아이와 양육수당을 클럽에 데려가 돈페론을 주문하다 아동수당이 이렇게 쓰이려고 한 건지 궁금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파트너가 있는데 아동수당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받은 것을 모두 돌려보내세요. 절대로 이것은 사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의 수입으로 볼 때 당신도 세금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는 사기에 대해 엄격한 불관용 정책을 가진 세무 공무원이십니다. 아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이 점을 간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내보내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은 분노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데릭이 도와달라고 마리아가 데릭에게 청했지만 물론 그는 그녀를 충분히 밀어냈습니다. 마리아 데릭 내내 저를 속였어요. ATM에 전화해서 저를 조롱한 건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미안해요. 더 이상 향기도 안 드릴게요. 이제 끝났어요. 용서해주세요. 다투는 중에 데릭이 갑자기 나한테 사과했어. 내가 틀렸어. 우리 애 낳으면 같이 행복하자. 우리 셋이 내 배에 손을 댔는데 난 본능적으로 역겨워서 물러났어. 무슨 소리야. 포기하지 않아도 돼 아기를. 말을 한 아기 나는 결혼을 포기합니다. 이미 준비한 이혼 서류를 그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미 서명해 놓은 이혼 서류를 그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왜 방금 아이를 받아들였습니까? 왜 당신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자기야 어쨌든 지금 이것에 서명해주세요. 나는 이만 보상 8천 재산 합의와 월 $500의 자녀 양육비를 요구하는 이혼 합의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아니요 사랑해요. 페이지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은 오랫동안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용서해주세요. 나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마음을 바꾸자. 아버지는 일어서셨고 평소 부드러운 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겁을 먹은 데릭은 다음날 마침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나는 즉시 법원으로 따라갔습니다. 로지는 마리아가 강제로 한 모든 것에 대해 이미 알려준 친아버지에게 데려갔습니다. 로지를 자녀 양육비로 데려갔고 그녀의 전 남편 맥녀라는 모든 지불금을 회수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행복해요.